안녕하세요. 마스터미디어의 송민우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포토샵과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여 정적인 이미지 파일을 입체감 있는 영상 파일로 편집하는 과정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느낌의 결과물이 나오는지 보시겠습니다. 원하지도 않았던 이런 세상에 이유 따윈들은 필요 없이 떨어져 버린 너 수십 층의 탑을 계속 올라가 포식자에 도전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어 이제. 제 채널에 있는 모탈 컴뱃이라는 뮤직비디오 자료를 활용해 보았는데요. 제 채널에 다양한 콘텐츠가 많으니 많이들 찾아오셔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로드는 조금 늦는 편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열어주시고요. 우선 제가 사용하는 버전은 2018년도 어도비 마스터 컬렉션 CC입니다. 포토샵에 원본 사진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인물의 상반신 정도가 나온 사진이면 좋고요. 배경은 너무 복잡한 패턴이 들어가거나 구체적인 모양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 사실 제 사진 배경도 나뭇가지가 많아서 좋은 배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연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나 단순한 패턴의 배경이 작업하기 용이하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사진을 불러왔으면 제일 처음 우측 하단에 있는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레이어 파일로 변환시켜줘야 합니다.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시면 뉴 레이어 창이 뜨는데 레이어 이름을 지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일반 레이어로 변경이 됐고요. 이제 편집이 가능한 이미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입체감 있는 이미지를 위해서 사진에 나와 있는 구성 요소들을 각각의 레이어로 분리할 텐데요. 우선 이미지의 중심이 되는 인물부터 펜툴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따보겠습니다. 좌측의 툴박스에서 만년필 모양의 펜툴을 클릭해 주시면 커서가 펜툴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A에서 B를 클릭해 주시는데, 여기서 B를 클릭할 때 클릭한 마우스를 떼지 마시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각도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따내고자 하는 객체의 바깥선을 따라서 작업을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A에서 B 포인트까지 찍고 선에 알맞은 굴곡을 주고 나면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B 포인트를 클릭해 줍니다. B 포인트를 클릭해서 우측 방향키를 삭제해주면 다음 선으로 작업할 때 기존 선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펜툴 사용은 포토샵 작업을 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툴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수록 능숙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어도 차분히 작업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Smash down and go up, Johnny K. Smash down and go up, Cash K. Smash down and go up, Sonya. Smash down and go up, Kano. Smash down and go up, Liu Kang. Smash down and go up, Sub-Zero. Smash down and go up, Scorpion. Smash down and go up. 쉽게 틈을 보여줘서 나. 자, 펜툴 작업이 끝났습니다. 펜툴 작업이 끝났으면 작업한 영역을 셀렉트 영역으로 바꿔줄 텐데요. 우측 하단의 레이어 창을 보시면 패스 창이 있습니다. 이 패스 창을 열면 방금 작업한 패스 영역 레이어가 보이게 되고요. 마우스 커서를 보이시는 위치에 가지고 가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줍니다. 패스 영역이 셀렉트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 영역에 약간의 페더를 주어서 경계선을 부드럽게 만들어 줄 텐데요. 상단 메뉴창에 셀렉트로 들어가서 모디파이 그리고 컨트랙트로 들어가 주시고요. 경우에 따라선 익스펜드를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컨트랙트 값을 1픽셀 정도 넣어서 선택 영역을 축소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셀렉트 메뉴로 들어가서 모디파이에 페더를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페더 값을 약 2 정도 주기로 하겠습니다. 선택 영역 수정이 끝났으면 선택된 객체를 배경과 분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 Shift, Ctrl, J키를 입력합니다. 우측 하단의 레이어가 분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경계선에 페더 값이 약간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펜툴로 따낸 레이어 좌측 눈 모양을 클릭하면
배경에 빈 공간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를 배경 이미지와 흡사한 패턴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1번 레이어를 클릭해서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배경 레이어 2번을 클릭하고 상단 메뉴에 에디트, 필로 들어갑니다. 컨텐츠를 컨텐트 어웨어로 해주시고 컬러 어댑테이션 클릭, 기타 상태 체크해 주시고 OK 클릭해 주십니다. 자, 선택 영역이 배경과 흡사한 형태로 채워졌는데요.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해 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사진 파일이 활용하기 좋은 배경은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도 객체와 배경의 경계선만 잘 편집해 주시면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택 영역을 지정할 때 컨트랙트를 주었기 때문에 객체와 배경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도장 툴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메꿔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툴바에서 조이스틱처럼 생긴 도장 툴을 클릭해 주시고요. 수정할 영역의 근처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수정할 영역을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쭉 끌어주면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 영역과 같은 패턴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울 영역을 안쪽에서 가져가거나 채우는 방향을 자유자재로 활용하셔서 보다 자연스러운 경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작업은 빨리 감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줘선 안돼. 이건 상대방을 끝장내는 페이탈리티 게임. 올라갈수록 어려지는 상대 변수가 끝장나게 많은 하이펀 게임. 그러나 자꾸 불평은 하지는 마. 주가 그려놓은 우주의 질서는 다 보다 작은 불 속을 뚫고 나가. 결국 빛날 정금석이 될 테니까. 좀 더 내게 기회를 던져줘. 이번에야말로 더 잘할 수 있어. 네, 도장 툴 작업이 끝났고요. 좀 더 입체적인 연출을 위해서 스콜피온 앞에 있는 나무 기둥을 레이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과정과 동일하니 과정은 빨리 감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던져줘. 이번에야말로 더 잘할 수 있어. 좀 더 내게 기운을 던져줘. 이번에야말로 더 잘할 수 있어. 좀 더 내게 믿음을 던져줘. 자, 이제 스콜피온, 나무, 배경까지 총 3개의 레이어가 되었는데요. 각각의 레이어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레이어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서 오른쪽을 클릭해 주시면 Convert to Smart Object가 있는데 클릭해 주시면 레이어가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레이어도 똑같이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해 주시고요. 스마트 오브젝트가 되었으면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사진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의 윈도우에서 타임라인을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프레임 하단에 타임라인이 뜬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비디오 타임라인을 클릭해 주시면 각각의 레이어가 타임라인으로 들어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레이어 메뉴를 열어보면 트랜스폼, 오페시티, 스타일 항목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폼에만 키를 넣어 사용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약 5초 정도의 타임라인이 주어지고요.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타임라인 시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타임라인은 건드리지 말고 가겠습니다. 타임라인 바를 제일 앞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첫 프레임에서 트랜스폼 키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를 제일 마지막 프레임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배경 레이어의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조절할 때 Alt 플러스 Shift 누른 상태에서 조정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상태에서 타임키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를 조절하고 나면 하단부 타임라인에 타임키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임라인 바를 다시 첫 프레임으로 이동시켜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키가 잘 먹었는지 확인해 줍니다. 배경 화면이 줌되는 것이 보이시죠?
이제 다른 레이어에도 키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레이어는 반대로 첫 번째 프레임에서 크기를 살짝 키워서 끝 프레임에서 원본 사이즈로 돌아가도록 키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보다 더 입체적인 느낌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좌우로도 이동시켜 주어서 배경과 어색함이 없도록 해줍니다. 네, 다시 재생해 보겠습니다. 네, 트랜스폼 값이 적당히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사진상에 제일 앞에 있는 2번 레이어 나무에 트랜스폼 키를 먹여주겠습니다. 2번 레이어는 배경과 동일하게 뒤로 갈수록 스케일이 점점 커지게 키를 먹여주겠습니다. 배경보다는 조금 더 임팩트 있게 크기값을 조금 더 주겠습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다시 재생을 해볼까요? 네, 아까보다 훨씬 더 좋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줌을 당길 때 객체의 사이즈가 변경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렌더링을 해서 편집한 이미지 파일을 동영상으로 변환시켜 볼 텐데요. 타임라인에 작업 영역만큼 변환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작업은 5초짜리 영상이 되겠네요. 타임라인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메뉴창이 하나 뜨는데요. 렌더 비디오를 클릭해 주시면 렌더링 메뉴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단의 네임칸에 원하는 파일명을 입력해 주시고요. 바로 아래쪽에 있는 셀렉트 폴더를 클릭해 주시면 렌더링된 파일을 어떤 경로의 폴더로 넣어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원하는 경로를 지정해 주시고요. 파일 형식은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H264 유튜브 HD 파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내가 어떤 타입의 영상을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이 끝나셨으면 렌더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면 이것으로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이번엔 애프터 이펙트에서 보다 생동감 있는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I를 눌러주시면 임포트 화면이 뜹니다. 아까 작업한 포토샵 파일을 불러올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까 포토샵에서 레이어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해 주었는데 변경하는 것까지는 관계없지만 타임키를 먹이지 않은 것을 불러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아까 포토샵에서 펜 툴을 이용해서 레이어를 3개로 분할하는 작업까지만 진행해 놓으시고 저장,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불러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포트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메뉴가 뜨는데요. 에디테이블 레이어 스타일스와 머지 레이어 스타일스가 있는데 레이어를 분할된 형식으로 불러올 것인지 아니면 병합해서 불러올 것인지의 차이이고요. 우리는 에디테이블 레이어 스타일스에 체크를 하고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카인드는 컴포지션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창에 포토샵 파일이 컴포지션화 되어서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컴포지션을 마우스로 클릭하여서 타임라인의 위치로 끌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포지션은 하나의 그룹화된 레이어를 의미하는데요. 컴포지션 레이어 자체를 클릭해서 이동 툴로 움직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이어가 같이 묶여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포지션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까 포토샵에서 작업했던 레이어 3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것은 또한 각각의 레이어에 타임키 값을 먹여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이어의 구분이 되도록 이름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레이어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서 우클릭하시면 제일 하단부에 리네임이라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레이어의 이름을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쉽도록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이 모두 변경되었으면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를 클릭,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일 아래쪽 레이어를 클릭하여서 전체 선택을 해주고요.
상자 모양의 체크란을 클릭하셔서 레이어를 3D 레이어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Shift, Ctrl, Alt, 알파벳 C를 눌러주시면 카메라가 생성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카메라는 35mm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키보드 단축키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레이어 창 빈 공간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셔서 New로 들어가면 카메라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 세팅 값인 35mm 카메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OK 버튼을 누르시면 카메라가 레이어 창에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컴포지션 화면에서 뷰의 위치를 바꿔주어서 카메라와 레이어의 위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투뷰 호리젠탈을 클릭해 주시면 레이어를 위에서 보는 시야와 정면에서 보는 시야로 나뉘게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정면이 아니라 카메라 뷰에서 보이는 시야입니다. 좌측 탑뷰를 보시면 현재 카메라 레이어의 시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있으며 이 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이미지가 정면에서 보이는 것이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배경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단축키 P를 누르시면 포지션 값이 뜨게 되는데 제일 우측에 있는 Z 값을 마우스로 끌어주어서 카메라의 위치에서 제일 뒤로 빼주겠습니다. 현재 탑 프레임에서 가장 끝부분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우측의 배경 이미지가 멀어져서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카메라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미지상에서 중간쯤 있는 인물 레이어는 카메라 시야에서 중간쯤 위치한 곳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이미지상에서 제일 앞에 위치한 나무 레이어는 방금 이동한 인물 레이어와 카메라 사이에 위치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여기서 포토샵과는 다르게 애프터 이펙트 상에서 추가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 영화 같은 효과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안개 효과를 넣어주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안개 파일을 레이어 창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안개 레이어는 배경의 앞쪽, 인물에게서는 뒤쪽에 위치하도록 조정해 주시고요. 경우에 따라서 인물의 앞에 위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치값이 조정이 되었으면 카메라의 뷰 위치에 따라서 이미지가 보다 공간감 있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카메라 뷰에서 이미지의 크기가 제각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스케일 값을 조정해서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해당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키보드 S를 누르시면 스케일 입력값이 나오게 되고요. 마우스로 당겨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일 값은 X, Y 값이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 값이나 올려주면 전체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스케일 조정하실 때 레이어의 외곽선이 프레임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시 원뷰로 돌아와서 카메라 키프레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타임바가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타임바의 위치는 영상의 재생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타임바의 위치에서 레이어의 위치값을 변경해 줌으로써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타임바를 제일 앞으로 이동시켜 주시고요. 카메라 레이어에서 키보드 단축키 P를 누르셔서 포지션 값을 입력해 줍니다. 보이시는 동그란 마크를 클릭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키 값이 입력이 되는 그런 기능을 활성화됩니다. 카메라 줌이 당겨진 상태에서 빠지는 느낌으로 연출을 해볼 텐데요. 우선 첫 프레임에서 플러스 Z 값을 주어서 카메라 줌을 당겨주겠습니다. 적당한 위치 값을 주고 나면 타임바를 제일 끝으로 이동해서 마이너스 Z 값을 주겠습니다. 레이어 아웃라인이 프레임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아까 실시간 키프레임 마크를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위치 값이 바뀌게 되면 자동으로 키가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위치 값을 넣어주셨으면 한번 재생해 볼까요? 타임바를 제일 처음으로 끌어주고 스페이스. 안개 효과가 들어가서 더 현장감이 느껴지는데요.
이 정도로도 나쁘지 않지만 동적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물 레이어에 핀을 박아서 움직임을 살짝 넣어주려고 하는데요. 메뉴 상단에 퍼펫 핀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스콜피온의 양쪽 손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퍼펫 핀을 박아주고요. 그리고 팔꿈치, 머리의 중간쯤 되는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핀을 박아주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골반이나 다른 관절 쪽에 박아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이 퍼펫 핀의 위치 값에 키를 넣어서 스콜피온을 움직여 볼 텐데요. 스콜피온 레이어에 키보드 E를 누르시면 이펙트가 뜨고요. 화살표로 서브 메뉴로 들어가면 퍼펫이 보입니다. 쭉 내려가서 메쉬를 열면 아까 찍은 퍼펫들이 보이는데요. 현재 위치에서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타임바를 제일 끝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무브 툴로 퍼펫을 잡고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주시면 인물에게 약간의 움직임을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펀치를 날리기 전에 약간 몸을 움츠리는 스콜피온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바깥쪽으로 조금 더 당기고요. 머리는 조금 더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움직이면 객체가 찌그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타임바를 한번 움직여 볼까요? 확실히 아까보다 더 동적인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머리가 조금 찌그러지는 것 같아서 약간만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작업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색해져 버리면 본인도 다른 사람도 불편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신다면 평범한 이미지도 더 특별한 이미지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동영상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작업한 레이어를 영상 파일로 가지고 와야겠죠. 상단 메뉴 파일, 익스포트로 들어가서 어도비 인코더로 들어갑니다. 혹시 구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해당 인코더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실 땐 컨트롤 알파벳 M을 누르시면 익스포트 메뉴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미디어 인코더로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 대기열에 해당 컴포지션이 뜨게 되는데요. 형식은 압축률이 제일 좋은 H264로 맞추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업로드용 영상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유튜브 HD로 설정을 해주고요. 어디에 렌더링 하실 것인지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우측 오른쪽 상단에 초록색 재생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렌더링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마스터 미디어 송민호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